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향 궁금하시지요? 이제 서울 부산 선거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전화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다. 투표를 해야 바뀐다. 4월 7일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반격의 출발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다양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을 제가 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몇 마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입니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지켜보셨습니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이제 그러자 조선일보 기자가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야권 후보 선거 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야권을 지지한다, 그런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윤 총장이 대답을 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지냅니다. 네, 이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 TV조선이 지난 토요일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역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인 유리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27.6, 이재명 19.5, 이낙연 8.8,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권주자의 지지율이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따로 떼어서 보면 윤석열 27.6, 부산은 30.8, 이재명은 서울에서 19.5, 부산에서 1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랬네요. 윤석열은 야당과 보수 언론이 키운 괴물이자 기획상품이다. 지금 지지율이 높지만 검증이 시작되면 윤두사미, 그러니까 윤석열과
용두사미를 합친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윤두사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 말을 이번에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는 그런 바람에 올라탄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언론이 깨알 검증을 시작하면 거품은 금방 빠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는 비호감층도 많습니다. 윤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 기자가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추미애 장관. 네. 이런 질문 안 하면 섭섭하지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약속드린 걸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구할 것이다. 기회를 구할 것이다. 출마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호소하면서 약속드린 걸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국민께 부탁드릴 것이다.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릴 것이다. 무슨 기회? 대권 도전의 기회.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진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여의도 사무실인데요. 추미애 장관 바로 뒤에 세 분의 전 현직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김대중 왼쪽, 저희가 붉은색 원안 좀 희미하지만 보십시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이 김대중, 가운데가 노무현, 그 다음에 오른쪽이 문재인. 이 세 분의 전현직 대통령 사진을 놓고 있는 이유? 그렇습니다. 네 번째에 내 사진을 놓겠다는 꿈을 나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웃음기 있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씨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씨가 가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정치 감각이 아직은 조금 살아있네요. 이 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보스이거나 본인이 선두 그룹에 속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센 사람을 물어뜯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나는 이 정치 무대 중앙에서 이미 사라진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복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디스하고 꼬집고 물어뜯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을 키운 것은 차라리 추미애라고들 하고,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을 때릴 때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5%포인트씩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아직도 윤석열 지지율은 야당과 언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것처럼 11시 김광일 쇼도 추미애 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